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담부터 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행기? KTX? 내가 원하는 답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영국의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답이 나왔다네요. 물리적인 속도보다 심리적인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누구와 상의하겠습니까? 방금 말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말동무가 길동무가 되고 나아가 인생 길동무가 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은 7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79년에 자체 기술로 연구용 5메가배 원자로 건설을 착수해서 1986년 정식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북한 원인론과 미국 책임론이 그것이죠. 북핵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서 그 대응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북한 원인론은 주장하는 사람은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핵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오콘, 즉 미국 내 강경파의 입장인데 북한의 체제 전환이나 정권 교체가 그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책임론은 미국의 대북 강정책이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유발시켰고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방편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다목적용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체제 보장, 대남 군사 우위, 대미 협상, 주민 통합용 등 다목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했다는 것이지요. 북핵 일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 후 1년 반 동안 협상 끝에 1994년 10월 미국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제네바 합의 요점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서 제공을 해주고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북미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범 출범 이후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2002년 10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제2차 북핵 문제 위기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제1차 6차 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동안 북미 간에서 다루던 북핵 문제가 이때부터 2008년 말까지 6자 회담에서 협상하게 됩니다. 6자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그 후 2005년 4월 6자 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이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뤄왔으나 결과적으로 북핵 능력은 점점 향상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6자 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하여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점점 강화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반복됩니다. (2002년 12월) 2012년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 보유국을 명문화하고 2013년 3월에는 경제핵 병진 노선을 공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강력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림은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폭발 위력이 급격히 향상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도 그 비거리가 증가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사이에 북한은 핵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북핵 협상은 꾸준히 있어 왔고 또 깨지고 해왔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협상을 두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 김일성과 카터가 했던 합의입니다. 일명 북미 제네바 합의라고 하죠. 북한이 핵 동결을 하는 대가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대체 에너지 중유를 공급해준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그해 김일성이 죽고 2001년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는 악화됩니다. 미국 의회가 경수로 건설 자금을 불허하고 건설이 지연되니까 한미일이 참여해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즉 캐도를 설립해서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북한이 원심분리 방식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고 경수로 건설을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었습니다.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북미 관계 및 북한의 핵폐기 진전이 수반되지 않은 채 경수로 공사만 진척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수로 사업으로 발생한 정부 비용 약 1조 5천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점이죠. 국민의 세금이 말입니다. 육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합니다. 북한이 모든 핵을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며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입니다. 단계적 비핵화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 이행을 위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관련국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와 비교해서도 우선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이 다르고 또 제네바 합의는 핵시설의 동결 차원이지만 9.19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진전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13 합의 및 13 합의는 9.19 합의, 9.19 성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무기의 구성 요소를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 수단으로 볼 때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을 추출하였으며 미사일 발사 6차례 핵실험을 거치면서 기폭기술, 운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SIPRI는 2002년 1월 기준으로 북한이 핵탄두를 30개에서 40개 사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육자회담 기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동결이 아닌 폐기의 과제까지 떠안은 미국을 의시한 국제사회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3차 핵실험 이후 육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의제의 차이로 회담 성사를 위한 동력이 없어진 것이죠. 한미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소한의 실행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체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줄곧 핵무기 보유를 자위적인 핵 억제력이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그 핵 전략은 인도 모델을 택하고 있다가 중국 모델로 바뀌었다고 중국의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모델이라 하면은 미중 갈등의 틈을 이용해서 핵 보유를 합법화하려는 것이고, 중국 모델은 국가가 아무리 곤란해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핵무기가 개발이 되면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럴 때 개혁개방 등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핵무기를 완성시킨 다음에 개혁개방을 추진한 중국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중국 교수가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전략적인 인내에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바뀌었습니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폐기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이지요. 오바마 2기에는 대화 개시 조건을 강화하고 중국을 통한 우회 전략을 추진했고요.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의 변화, 즉 비핵화의 이행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중국의 협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김상기 박사는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하고 미국 내 사정에 국내 문제에 우선 집중할 상황이었고, 대외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도 하고 관여할 의지를 표명했지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자제를 중국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기까지 했었지요. 북핵 문제는 긴장과 이완 관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성숙시켰고 그 핵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플러스 알파, 즉 경제적인 지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압박과 관여 전략을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중은 새로운 대국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어 중국은 북한의 도전적인 태도를 제어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민족주의 등의 호소를 해서 남한의 경제적인 지원과 국제고립 해소에 도움을 요청하겠지만은
다만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없다면 대규모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